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원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주간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상륙 영향이 얼마나 미칠지 관련해서 같이 QQQ와 SPY 하락폭이 얼마나 나올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으며, 어느 시점에 이제 TQQ를 사면 좋을지도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SLXL, FNGU, BUL, ZPNKU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으며, 일단 이번 주는 29일부터 12월 3일 뉴욕 증시는 남아프리카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를 소화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열성팬, 술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12월 단체 대화방 이제 11월 반 마무리가 되었고, 12월 단체 대화방에 대해서도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도 오늘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주요 기업들의 이제 실적 먼저 보기 전에 오미크론 관련 그리고 증시 영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는 지난 26일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대목을 맞아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새 변이의 등장으로 세계 곳곳이 남아프리카 지역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경제 재개의 수혜를 본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고, 리오프닝주들이 큰 폭의 하락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WH는 26일 오미크론을 바이러스 변이 분류 단계 중 최고 등급인 우려 변이로 지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의 백신을 회피하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시장은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일단 미국은 신종변이 발생한 남아프리카 지역 8개 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해당 조치는 29일부터 발효가 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단 오미크론 첫 보고 남아공 의사 증상 특이하지만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존재를 처음 알린 의사가 델타 바이러스와 비교해 위험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증상이 특이하긴 하지만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얘기를 좀 보면, 쿠체 박사는 이달 초 진료하던 중 코로나19 증상을 알아차리고 보건당국에 새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인물이고요. 그는 탈진 증상을 보인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양성을 판정을 받아 18일 남아공 백신 자문위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기존과 이제 다른 점은, 코로나19에 걸리면 이제 미각 상실이나 후각 상실을 이제 나오면서 이제 좀 이제 먹는 데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냄새도 못 맡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 지금 오미크론은 오히려 후각이나 미각 상실이 경험한 환자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파력은 강하지만 오히려 증상은 가벼울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확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기 전까지 1에서 2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번 주에도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연방준비제도 12월 연방 공개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11월 고용은 향후 테이퍼링 속도를 조정하는데 핵심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1월 비농업 고용이 58만 1000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되고요. 지난 10월에는 53만 1000명 증가한 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금요일 12월 3일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다라는 점에서 이 고용 보고서 이제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히려 12월 3일부터는 다시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2일 목요일 보시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되느라고 보시면 되고, 11월 29일 10월 잠정 주택 매매, 10월 댈러스 연은 지수 발표가 있으며, 11월 30일에는 9월 주택 가격 지수,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시카고 PMI, 그리고 12월 1일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ISM 제조업자 지수, 10월 건설 지출이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전달 4.6%에서 4.5%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오르고 전년 대비로는 5%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10월에는 시간당 임금이 전달 대비 0.4% 오르고 전년 대비 4.9% 오른 바가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다시 경제의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어 고용이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연준이 긴축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제 파월의 연준 의장 발언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 11월 30일에 파월 연준 의장과 옐렌 재무장관의 상하원에서 각각 증언에 나설 전망입니다.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새로운 변종 출연에 어떠한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변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연준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 파월 의장 외에도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등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줄줄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파월 의장이 아마도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번 이제 델타 변이 이후에 지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발언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금요일에도 이제 정치 이슈가 있는데, 미국 부채 한도 유예가 금요일 12월 3일 날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차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 우려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때문에 12월 산타랠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QQQ를 한번 이제 보면은 조정이 지금 일봉 차트에서 보면 볼린저 밴드 하단이 대략적으로 381불 정도의 위치를 한다. 381불 정도의 위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RSI가 50.97, CCI가 마이너스 34.37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QQQ 기준으로 주봉을 한번 지켜보면은 주봉을 보았을 때 이 21선을 지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 이 21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는 무조건 이득 보는 구간에 진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제 저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뭐 QQQ나 TQQ 기준으로 이 21선에 도달을 했을 때, 주봉 기준입니다. 주봉 기준으로 21선에 도달을 했을 때 좋은 타이밍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번 주 증시를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QQQ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대략적으로 단가를 보시면 377불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주봉으로 봤을 때 RSI가 63.1로 지금 높은 수준, CCI는 139.1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채널 밴드에서는 여전히 QQQ, 나스닥 지수들이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PY도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PY도 현재 일봉상으로 2.23%, 지금 458.97불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일봉상으로 보면 RSI가 62.25, CCI가 113.97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제 일봉이 아니고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RSI가 62.25, CCI가 113.97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일봉상으로 보게 된다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RSI가 45.23, CCI가 마이너스 127.77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볼린저 밴드 하단에 일봉상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전 사례를 보면 21선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간 사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21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략적으로 447불대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CNBC에서 이번 주 S&P 500 지수 5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일 이동 평균선 4,527을 지켜낼 경우 시장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S&P 지수는 지난 26일 2.27% 하락한 4,594.62%로 6위포인트로 마무리가 됐다. 지금 50일선이 이제 4,527포인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S&P 500도 굉장히 지수 자체를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한 주간 지금 현재 다우는 1.97% 하락이 나왔고, S&P 500은 2.2% 하락이 나왔으며, 나스닥은 3.52% 정도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PY 관련해서도 이제 보았고, 지금 현재 SLXL도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 보시면 현재 61.37불에 위치하고 있고, 21선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 현재 RSI는 55.17, CCI는 17.3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FNGU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시면 FNGU는 45.52불, 지금 현재 RSI는 45.59, CCI는 마이너스 165.27로 FNGU 하락시에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BLZ도 지금 현재 보시면 현재 시점에서 BLZ는 31.2불, RSI는 50.66, CCI는 마이너스 54.27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눈여겨봐야 되는데, 화요일 장전에 이제 진코솔라, 그리고 화요일 장 종료 후에 세일즈포스닷컴, 그리고 수요일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옥타라는 기업, 장 종료 후에 옥타라는 기업과 스노우플레이크 실적 발표가 있으며,
목요일에는 장 종료 후에 도쿠사인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장 전에는 이 릴렉스 관련 중국 기업입니다. 릴렉스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상 EPS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지난주처럼 이제 지난주 제가 디어에 대해서 미리 선침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별도로 영상을 또 제작을 해서 이번 주 발표되는 기업들의 예상 EPS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